자, 샤인입니다. 미친듯이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그리고 한참을 잊고 있었던 대장동 사건, 그 핵심 인물들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드디어 열렸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대장동 관계자들 모두가 엄청난 구형을 때려 맞는 와중 그 본류라고도 할 수 있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죠. 오늘은 오늘 있었던 대장동 재판에 대한 소식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텐데, 그 전에 아주 잠깐만 광고 하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광고 부분은 건너뛰기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더산삼 최고의 제품인 더산삼 진 앰플 한 병당 17mg의 사포닌을 함유한 더산삼 제품들 중 1등인 제품. 이 더산삼 진 2세트 구매하시면 정품 2세트를 더 드리고 더산삼류 1세트까지 추가로 얹어드립니다. 16년 동안 산삼의 품질 표준을 선도해온 더산삼, 여러분의 건강 더산삼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40대 이후 중장년을 위한 하절기 여름철 기력 회복과 특히 건강의 회복에 특화된 고품위 제품으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고 구매하시기 전 구매 평과 평점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1+1 상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부담이 되시면 1+1 상품을 선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광고 끝.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검찰은 김만배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10년,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징역 5년, 거기에 수백억 단위의 추징금까지 도합 징역 구형 총 41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전부 누굽니까? 바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중심에 서 있었던 민간인들이에요.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무려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챙겼죠. 검찰의 표현대로라면 이 사업은 애초에 정상이 아니었고 선거 지원, 뇌물, 로비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아함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 대장동 관계자들 다 이렇게 재판에서 징역 구형 받고 죗값을 치를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류는?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인 본류는 어디 갔을까?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류, 정점은 누구냐고. 정영학은 회계사입니다. 남욱은 변호사, 민간업자고, 유동규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천억의 부당이익을 나눠 가진 이 사건, 여기 최종 결정권자, 그 본류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가 결재선상 최종 보스. 유동규는요, 성남시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이재명의 사람이었던 자. 게다가 유동규는 중간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바꾸며 윗선 지시를 암시하고 자백을 했죠. 참 이상합니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 대부분이 다 중형을 구형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단 한 사람, 이재명만 쏙 빠져 있습니다. 그가 본류라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재명은 그간 시장의 결재는 단순한 보고 절차였다라는 뉘앙스의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7천억 가까운 돈이 민간에 의해 빠져나가고 그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이 징역형, 구형을 받고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럴 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검찰은요, 이번 공판에서 김만배를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 지칭합니다. 그러면 그 윗선이 누구냐고요? 김만배 위에 있는 그 윗선, 왜 말을 못합니까? 누구냐고.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김만배, 언론사 출신의 막대한 인맥을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유동규는 체포 당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남욱은 미국으로 도피 후 귀국을 했고, 정영학은 대화 녹취록을 협상카드로 검찰에 제출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낸 대장동 일당, 이들이 7년, 10년, 10수년씩 중형을 구형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가 그만큼 중대하다라는 증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이 안에 없는 걸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으세요? 정말 모르고 지나갔고 단순한 결재자였다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물음에 누군가는 이제 정말 답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이라 포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만 떠안고 수익 대부분은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죠.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을 예상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민간업자들,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을 했다고. 즉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다면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민간업자들이 이상한 방식을 통해 사업권을 따냈고 그로 인해 세금과 공공개발 이익이 그들에게 집중됐었던 겁니다. 이 사업으로 김만배 일당이 챙긴 이익은 약 7,886억 원. 이 가운데 김만배는 6천억가량 이상을 가져갔고 남욱, 정영학, 정민용, 유동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이익이 환수되어야 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얼마가 몇 퍼센트의 이익이 돌아갔을까요? 불과 몇백억에 불과합니다. 공공이 주도한 개발이라더니 민간이 가져간 수익이 90%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구조를 어떤 이가 설계를 하고 누가 승인을 하고 누가 결제를 해줬을까? 민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개수작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승인,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하고 결제 승인을 한 사람은 그때 단 한 명밖에 없었죠. 네, 성남시장.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물음, 본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본류, 가장 정점의 선자. 관련자들은 전부 다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책임을 피하고 있는 사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아무런 법적 저촉도 받지 않은 채 이리 떵떵거리면서 하는 건지 의문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자들 징역 구형만 도합 41년입니다. 도대체 어떤 시장이 7천억이 넘는 돈이 민간에 빠져나가는 구조를 모를 수가 있고 그걸 모르고 결제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7천만 원 아니에요. 700만 원 아닙니다. 7천억입니다. 7천억. 이거를 어떻게 몰라요? 자, 과거 남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업 구조의 설계자는 유동규가 아니라 그 윗선이었다고. 정영학의 녹취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 상황. 이러한 증언과 정황을 다 종합을 하면 이 사업은 성남시 내부의 실무자 단독으로 꾸려졌다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법, 수사기관의 칼날은 이 윗선, 본류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다가가지도 못하는 걸까요? 이건요, 이것 자체로 대한민국의 비극이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요, 법정 유무죄 이전에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성남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물이 다 재판 중이고 다 중형을 구형받는 와중에 딱 정점, 본류만 없다라.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만한 것들입니다. 물으세요 여러분, 그 본류에게. 그날 당신은 그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승인을 했냐고 반드시 묻고 기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